여러분들 중국의 대만 침공, 무력 통일,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하고 대만을 언제 무력 장악을 하느냐, 무력 통일을 하느냐, 이거는 전 세계의 화두 중에서 제일 큰 화두 중에 한 개야. 그게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어떤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지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사만 봤을 거야. 아이 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또 했다더라. 군사 예행 연습을 또 했다더라. 기사는 계속 봤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디테일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오늘 그 중에서 한 부분, 그 중에서도 제일 더티 플레이, 중국이 지금 꾸미고 있는 제일 더러운 짓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보면 정말로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거 보면 중국이 제시한 대만 침공 시기가 2027년이잖아요?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과연 중국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그건 또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를 그 어디보다 열심히 막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와, 미국이 진짜 큰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미국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미국이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뭐 많은 지금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잖아요. 특히 지금 유럽에서는 미국은 깡패다. 저 새끼는 그린란드 뺏으려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들이 좀 진짜 빡세긴 해. 야, 누가 봐도 깡패야. 그린란드 반대한다고? 야, 관세 올려. 뭐야 저 깡패 새끼, 이렇게 되죠. 유럽 입장에서는, 프랑스 입장에서,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 보면 저건 저건 미국 대통령이야, 미국 깡패야,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이랑 비교할 게 중국밖에 없잖아. 미국이랑 중국을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미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오케이, 그럼 니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나는 관세를 올리겠어라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 관세를 뭐 10% 올린다, 20% 올린다 얘기했을 때 그럼 유럽이 그걸 듣고 얘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네? 그럼 우리 회의해보자. 어떻게 할지.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니까? 근데 중국은요, 예를 들어서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야, 나도 뭐 할게. 안 해. 이런 거를 그 밑에서 공개 안 하고 그 밑에서 뒤에서 아무도 니들 눈치 못 채게 뒤에서 두 통수를 후린다니까? 어느 게 더 낫겠어? 트럼프가 이런 관세를 제시하는 거는 물론 약간 좀 협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보면 내가 이런 카드를 꺼냈으니까 우리 협상하자 이런 거거든? 중국은 그딴 게 없어. 협상 없어. 그냥 그 뒤에서 그냥 조용히 남 몰래 뭐가 뒤에서 그냥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작업을 해놓고 그냥 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지들 이익만 쏙 가져가는, 그게 중국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트럼프가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중국은 협상 그딴 거 없이 뒤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는 게 중국 스타일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의 정말 수많은 나라를 상대로 뒤통수를 쳐온 역사가 진짜 한 30년이 넘었어. 그런 사례들만 봐도 이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니 진짜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 기사가 다 났어.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자, 지금 외신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매체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加速夺岛计划1400艘中渔船排成320公里长程, 장도直逼台湾. 이런 기사들부터 시작해서 이거 무슨 기사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야후에도 나왔어요. 이 중국어 선 보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중국의 절강성이라는 곳에 거기에 신자문강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한 항구에만 있는 어선들이 수량이야. 몇천 개예요. 몇천 대. 근데 이게 그냥 한 항구일 뿐이야. 중국의 그쪽 서해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으로 광동 그쪽 복건성 그쪽 마카오 홍콩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항구가 있겠어. 이 기사가 내용이 뭐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대만 앞에 함정들이 1,400척이 떴어요. 그게 1,400척이 떠가지고 뭘 하느냐? 진짜 위성 이 사진이 찍힌 게 있거든? 여러분들 이게 찍힌 사진인데, 여러분 여기가 중국이고 이쪽이 일본이고 요 밑에 여기 대만이고 여기 중국, 일본, 요 밑에 대만, 여기 보이죠?
대만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어. 그런데 1400척의 어선이 여기에 이렇게 딱 왔는데 지금 이거 위성으로 찍힌 사진만 봐도 이거는 진영이야. 단순하게 조업을 하러 나왔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얘네들이 수천 척이 이 중국과 일본과 대만 이 사이에다가 수천 척의 어선들이 나와가지고 부유 장벽을 형성을 합니다. 어선들이 진짜 장벽을 만들어요. 바다 위의 장벽. 이거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해경 근무를 했고 중국 어선을 겁나게 때려잡았어. 2년 동안. 왜냐? 난 중국어 특채로 들어갔거든. 중국어 특채 뭐 하는지 알아요? 해경 들어가면 나는 중국어 특채 해가지고 약간 중국어 문서 작업, 중국어 통역 이런 거 할 줄 알았다? 아니야. 중국 어선 잡을 때 최선두에 있어요. 맨날 보트 타고 너 들고 가가지고 중국 애들한테 중국어로 야 배 멈춰 이 개새끼들아 욕하라 그래 진짜. 내가 중국 어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 최전방에서 진짜 특수부대가 있어. 해양경찰도 특수부대 부대 형님들이 막 그쪽으로 막 날아가지고 어선에 올라타가지고 막 제압하고 막 경찰봉으로 패고 막 짱돌 날아오는 거 그거 방패로 맞고 헬멧에 맞아가지고 막 빵 이렇게 막 삽으로 쳐맞고 이런 것들 나 현장에서 다 경험했어. 지금도 해경 전경들 그 배 태우려나 그 보트 태우려나 그때는 태울 수 있었거든. 나 그 몇 번이나 탔어. 몇 번이나 타고 어선을 또 이렇게 납포를 하잖아. 잡잖아. 그러면 어선을 또 항구 난 제주도에서 근무했으니까 한국 제주도 항구로 끌고 와야 돼. 근데 그거를 누가 끌고 오냐? 해경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선장 감시하면서 선장 보고 자 어디로 가 이러면서 감시하면서 경찰이 타야 되거든. 해양 경찰이. 나도 그 위에 타가지고 타면 진짜 중국의 어선 위에 타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린 생선 냄새를 맡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맡아본 생선 비린내의 1000배라고 얘기할게요. 과장이 아니야. 1000배. 그냥 그 냄새 살짝만 맡잖아. 바로 올려요. 바로 토해. 근데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배를 타가지고 거기서 한 20시간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EEZ에서 제주 항구까지 와야 돼. 진짜 먹은 거 다 올리는 거는 기본이고 나중에는 진짜 이 사람이 멀미가 나고 토하기 시작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이건 내가 죽겠다 하고 그냥 거기 누워버립니다. 그냥.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누워가지고 진짜 그렇게 막 멀미가 나고 어지럽잖아. 막 다 토하고. 근데 이렇게 눕잖아. 사람이 잠이 들어. 너무 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1시간 자고 일어나잖아? 생각보다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배가 이제 흔들려도 그 멀미에 적응이 돼. 인간은 여러분들 그런 동물이에요. 적응력 장난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냄새도 다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입항을 해. 입항을 하면 이제 다들 입항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래 있던 배로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잖아. 지나가면 그 냄새 사람들이 다 피해요 진짜. 그 악취 진짜 잊을 수가 없어. 군복무를 그렇게 했냐고요? 네, 나 그렇게 했어요. 나 그런 데줄 모르고 갔어. 나는 원래 중국에 특채 뽑는다길래 그래도 군대 가면 나의 중국어 실력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 좀 대우받으면서 군생활 할 수 있겠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지. 왜? 개뿔 고생이랑 고생 다 했어 진짜. 와. 근데 여러분들 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군이든 해경이든 초반에 들어간 신입들은 그 멀미 진짜 적응을 못해요. 몇 번 토하고 멀미 나잖아. 그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 고참이 뭐해 하면 그냥 진짜 내몰라라 하고 그냥 죽여 하면 뻗어버린다니까. 근데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해. 왜냐? 신입 때 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해를 해주고 얘 부축해서 들어가서 눕혀라. 진짜 다 이해해줘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한 2번 바다에 나가서 그런 멀미 겪잖아? 2달이면 다 적응해. 멀미 안 난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배가 막 진짜 45도까지 이렇게 기울일 때가 있어.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넘어지고 막 부축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나중에는 45도까지 기울이잖아? 그냥 진짜 평행을 이렇게 잡아요. 이쪽으로 몸을 이렇게 잡아. 안 넘어져. 이러면서 앞으로 가. 쫙 이렇게 가다가 진짜 달인이야 진짜. 뭐 잡을 필요도 없어. 손에 막 짐 들고 막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평행 잡아. 진짜 디스코 팡팡처럼. 진짜예요. 과장이 아니야. 진짜 해군 나오신 분들 혹은 해경 나오신 분들 다 진짜 너무 공감할 거야. 댓글 좀 많이 달아줘요. 자, 이런 기사들이 왜 났냐면 특히 서방 언론에서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이걸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 2026년 1월 9일 오전 8시부터 1월 12일 자정까지 14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대만 북쪽 해역에서 직사각형 진형으로 빽빽하게 배열되었다.
이 진형은 길이가 무려 여러분들 그 배로 만든 진형이 바다 위에서 배로 만든 진형이 200마일 즉 320km. 지금 이게 지도가 여기 제대로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느낌을 드려야 되지? 잠깐만요. 구글 맵.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잘 보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국이고 지금 이거 표시들은 맛집이에요. 다 맛집 표시. 한국 맛집들, 여기 대만 맛집들 맛집 표시해 놓은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대만이잖아요. 여기가 일본이야. 여기 동중국해라고 적혀 놓은데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어선 1400척을 이용해가지고 320km를 깔아버렸다 이거야. 그 320km를 깔면 여기 진짜 그냥 거의 여기를 다 막아버려요. 일본 이쪽에서 대만으로 접근하는 이 동중국해 여기 해역 여기를 전체를 싹 다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320km. 이 정도 밀도 1400척으로 320km를 깔잖아요. 그럼 이 정도 밀도로 깔아버리면 주변을 항해하던 선박들은 운항을 우회해서 가든가 아니면 아예 멈춰버립니다. 못 지나가요. 함부로 지나가다가 다 부딪히거든. 그리고 좀 일부 선박들은 어선 사이를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집고 통과하고 좀 크다 못 지나가게 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중국 어선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업일까? 어선들이 그냥 1400척이 나와가지고 줄지어서 거기서 사이좋게 자 하나 둘 이러면서 같이 조업하고 있을까? 아니야. 이게 이제 정치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가들이 얘기한 게 이거는 대만을 봉쇄하기 위한 예습이에요. 예습 훈련입니다. 대만 봉쇄 작전이에요. 거기를 싹 다 막아버리면 대만으로 통과하는 화물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군함 아무것도 못 들어가. 그 뭐냐 미국이 자랑 그 항공모함 못 들어가요. 말 그대로 해상 민병대들이야. 해상 민병대들. 이런 고도로 조직된 민간 선박의 행동은 무력에 의한 대만 점령 혹은 봉쇄를 위한 보조 수단에 해당합니다. 이게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고 이거를 이 군사 행동을 회색지대라고 명명했습니다. 회색지대 작전. 왜냐? 봐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때 그럼 일본이나 뭐 여기 뭐 미국이나 뭐 여기 뭐 함대가 지원을 갈 거 아니야. 뭐 한국 여기 기지에서도 뭐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다 막았다고 생각해봐. 못 지나가거든. 절대 못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왜 못 지나가? 밀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전쟁인데. 봅시다. 일단 이게 어선이잖아요. 어선이고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민들이에요. 말 그대로 민간인이야. 일반인들이 1400척 배를 가지고 여기다가 막아놨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선 한 배당 몇 명씩 탄지 알아요? 10명 이상씩 타요. 조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1400척이면 사람만 14,000명? 근데 10명이 최소고 10명 이상 탄다니까? 그럼 대략 한 2만 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배들이 딱 어선들이 이렇게 진영을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어선들이 진영을 치는 방식입니다. 이거 CG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불법 어선들이 단속 도망갈 때 얘네들 한 10척이 이렇게 한 줄을 지어가지고 서로 호줄로 묶어버려요. 그럼 배들이 이렇게 붙어버리거든.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큰 한 척의 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10척밖에 안 되잖아. 20척, 30척, 100척, 심지어 거긴 1400척이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함대를 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거는 못 들어.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해상 적벽 대전이에요. 해상 적벽 대전. 전 이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썰 풀면 이거 끝도 없는데 이따가 좀 풀어드릴 텐데. 아무튼 얘네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척, 15척이 한 함대를 이뤄가지고 딱 이렇게 붙어. 그럼 1500척이면 이런 큰 함대가 100개가 생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100개가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막고 있으면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있는 와중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랑 일본이 지원을 왔어. 앞에 뭐 항공모함이나 뭐 군함이나 다 왔는데 앞에 어선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 이거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무력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선들은 무력 자체가 없어. 얘네들이 뭐 어선을 뭐 군함으로 개조하진 않을 거야. 얘네들은 딱 노리는 게 그냥 우리는 어선들이 가서 조업하고 있는데 니들이 오면서 그걸 다 받고 지나간다? 야 이거는 니들이 국제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이 어선들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인육 방패잖아. 약 2만 명의 중국 인민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인육 방패를 만들어서 상대에게 도덕적 그리고 법적 딜레마를 안기는 이런 작전이에요. 이게 막 미국이 지원 왔을 때 이게 공격해
해도 이게 문제가 되고 공격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야. 지금 뭐 대만 지금 먹히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처럼 대규모로 고도로 협조된 어선 훈련은 옛날에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었어요. 최근 들어와서 딱 2번 있었습니다. 방금 지금 얘기한 1400척 이게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올해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작년 2025년 11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어선이 얼마나 출동을 했느냐? 2000척이 출동을 했습니다. 2000척. 2000척의 어선이 출동을 했고 거대한 L자형 진형을 만들었어요. 거대한 L자형 진형. 말 그대로 L자형으로 이렇게 못 지나가게끔 이 뒤에 대만이고 L자형으로 이렇게 막는다는 거야. L자형으로. 그때 총 길이는 290마일, 약 467km였다고 합니다. 이 두 차례 대규모 어선 동원은요, 불과 2주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추적해온 전문가들조차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도 수백 척 규모의 협동 행동을 본 적이 있었지만 수천 척 규모는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의의 사명 2025 대만 포유 훈련을 실시를 했죠. 그때 그 2번의 어선 총동원은 그 훈련의 직전과 직후에 발생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진영을 짜고 있고 전술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선 한번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어선을 또 배치했잖아요. 이 누가 봐도 명백해. 중국의 군함들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작전을 수행을 할 때 어선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다른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 해석이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 전문가들이 다 분석한 게 이 어선들의 항적, 이 어선들이 다니는 길 있잖아. 이게 정상적인 어로 활동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 생선들을 잡는 그 어로 항적이 아니야. 왕복 항해도 아니고 뭐 원형 항해도 아니고, 이건 그냥 딱 한 개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통제 아래서 통일된 행동. 그거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례 어선 대규모의 훈련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군사훈련, 정의의 사명이라는 이런 군사훈련까지 보면 중국 공산당의 대만 공격 및 봉쇄가, 무력 침투가 예상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은 뭐 EMP로 뭐 선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이따가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다양한 지금 시나리오 있잖아. 분석가들이 지금 다 분석해가지고 그게 기사화 됐다니까. 그걸 제가 심지어 저는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걸 분석해 놓은 거를 봤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뭐 EMP고 뭐 나발이고 뭐 여러 가지 작전들 있잖아.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되냐고요?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안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당장이라도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막 이런 작전에 들어갔다. 와, 여러분들 내일 진짜 전 세계 주가 박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 특히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나 진짜 방어하고 있어야 돼. 마음속으로 진짜 계속. 여러분들, 그리고 왜 이런 민간인들을 내세워서 이 대만 지원을 가로막느냐? 이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도덕적 압박을 일단 만들어냅니다. 이건 마치 약간 민간인이 전쟁을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막 탱크가 밀고 들어와. 민간인들이 앞에 누워요. 그 탱크는 밀고 갈까요? 안 밀고 갈까요? 이건 진짜 도덕적 딜레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어선은요, 무기화 잠재력은 매우 낮습니다. 미사일 발사 플랫폼 이런 거 개조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뭐 군사용 레이더 전자 시스템 설치 못 합니다. 설치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도 그걸 아는 게, 만약에 이 어선들은 무장을 시키잖아? 그러면 법적으로 민간 선박 지위를 잃게 됩니다. 선원이 군함을 공격하면 군함은 즉각 반격할 수 있어요. 명분이 생기거든. 하지만 이 어선이 그냥 순수한 어선만으로, 예를 들어서 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일본이랑 미국에서 지원이 왔어. 근데 앞에 2000척의 어선이 거기서 조업을 하고 있다 그래. 우리 조업하는데요? 그렇다고 막 일본 군함, 미국 군함을 공격하지도 않아. 우리 지금 조업하고 있는데 비켜라 했을 때, 아니 우리 조업하는데 니들이 뭔데 비켜라 말라야. 이때 군함들은요, 이런 국제법상 얘네들을 못 건드려요. 근데 이때 중국은 뭘 할 수 있느냐? 중국이 그 잘하는 거 있잖아. 어차피 우리는 무장 안 했어. 우리는 어선이야. 근데 니들 뭐야?
군함이 지금 어선을 밀고 가겠다고? 야, 밀어봐 이러면서 그 중국이 잘하는 거 그 보험 사기 같은 거 있잖아. 야, 차가 앞에 오면 일부러 뛰어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차가 내 박았네. 아이고야 벤틀리 뭐야 이거 포르쉐야. 야 부자가 서민들 받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누우면 와 사람들 옆에서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여론 한번 딱 뜨면 아이씨 그 보험 사기 같은 거 차가 사람을 쳤네. 이거 중국에서 이 사건 엄청 많았거든. 그러면서 번호판도 찍어 올리고 영상도 찍고 주위에 사람들 더 많이 보게끔 아이고 여러분들 부자가 서민을 치네요. 명차일수록 사기치기 더 쉽지. 차주는 꼼짝 없이 뜯길 수밖에 없어. 비슷한 거야. 아이고야 뭐야 이거 미국이랑 일본 군함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우리는 조업하는데 우리를 받고 지나갔다? 끝나는 거지. 심지어 내가 봤을 때 얘네들 살짝 어선을 갖다 대릴 수도 있어. 그런 작전이야. 중국인들한테는 이런 장면, 이런 것들 굉장히 익숙해요. 중국에서 이런 일들 엄청 많이 일어났었어. 트럼프 이거 절대 못 박아요. 여러분들 이따가 봐봐. 진짜 군사적 전문가들이 이런 중국의 어선의 행동들을 보고 분석해는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도 이런 해상 충돌이 좀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들을 빗대어서 약간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있는데 3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이걸 약간 기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지. 어선이 상대의 레드라인을 밟아가지고 해상법 집행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 서해에 설치한 그 중국의 불법 구조물들 있잖아. 그것도 나중에 만약에 평택 미군 기지에서 대만으로 뭔가 지원을 나간다고 했을 때 그쪽 앞으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막으려고 뭔가 설치해 놓은 건가? 아무튼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고 자 일단 이것도 다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지. 일단 이게 기본형인데 어선이 상대의 레드라인을 밟아가지고 해상법 집행을 유도를 합니다. 어선이 납포되고 선원이 체포되면 중국 해경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상대가 물러서지 않으면 해경 간 대치로 번지고 근처의 항해, 물대포 뭐 이런 그냥 근접해 있는 뭐 물대포 이런 걸로 이제 충돌이 확대가 되거든. 거기서 이제 총을 쏘면 안 돼. 여러분들 한국도 중국 어선을 납포할 때 물대포는 쏘지 진짜 실탄은 절대 안 쏴요. 그거는 진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탄은 절대 쏘면 안 되고 물대포 정도? 근데 보통은 이제 중국 해경은 개입을 안 해. 왜냐? 명백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거든. 그러면 보통 이제 한국 해양 경찰들은 걔네들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선주들한테 연락을 해. 이건 내가 다 해본 업무야. 내가 직접 선주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니들 배 무슨 배 무슨 배 무슨 호 배 이름이 있잖아. 이 배 지금 여기 잡혔어. 불법 조업하다가 니들 어창 털었는데 어구에서 불법 조업한 생선 얼마나 나왔고 야 이거 니들 배 가져가려면 얼마 입금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입금하는 그 액수가 정해져 있어.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정도야.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어선 쪽에서 그 선주들 있잖아. 선주들 배 몇 척이라고? 2척? 야 얼마인데? 2억이라고? 야 계좌번호 뭐래? 하고 끊어버려. 그리고 바로 입금해줘요. 웃기지 않아? 그 뜻은 즉 뭐냐? 그 선주들 있잖아. 1억, 2억 돈도 아니야. 그 배 빨리 돌아와가지고 계속 불법 조업하는 게 돈 더 벌어. 금방 입금해줘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 경험이야. 내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중국의 해경 이런데 그 중국의 뭐 해양국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 보통 걔네들이 출동 안 해. 그냥 명백히 불법 조업을 했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중국 어선들이 계속 대치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충돌로 이어지면 그때는 더 심해지면 해양 경찰이 아니라 중국의 해무국 이런 게 아니라 해군이 군함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있냐면 2012년 그때 중국과 필리핀의 스카버러 암초 분쟁. 그게 대표 사례예요. 어선들끼리 충돌을 했다가 해경이 어선끼리 충돌하고 그 다음에 해경이 또 서로 대치하다가 군함이 출동을 합니다. 각 단계마다 이 법적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군 함대랑 뭐 일본 함대가 중국 어선을 못 건드리는 이유도 어선이 지들을 공격을 안 했잖아. 그러면 이 군함들은 어선을 절대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순간 명분이 없어. 국제적인 질타를 받게 되고 아무리 지금 깡패 트럼프라도 그 질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건 못 견뎌내요. 그리고 트럼프를 벼르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트럼프도 명분이 없으면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명분이 충분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거야. 명분이 없다니까. 각 단계마다 다 명분이 있어. 어선끼리 충돌하다가 이게 좀 격해지면 해경이 가요. 근데 해경이 딱 왔을 때 뭐 나포를 거부를 한다. 그럼 물대포까지 쏴. 그러면 이쪽 해경도 옵니다. 아, 니들 왜 뭔데 이렇게 대포 쏘냐? 그러면서 대치하면서 또 그 무전기나 이런 걸로 해경과 해경끼리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서로 양보가 없으면 그때 이제 군함이 나타나요. 이런 법적 절차, 법적 명분이 다 따로 있어. 이런 작전은 특히 필리핀 같은 중국보다 약소국에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선은 많고 여론 자극은 적고 필리핀 해경은 특히 역부족이에요. 군함을 내보내면 오히려 필리핀이 약간 도발한 꼴이 됩니다. 그럼 필리핀이 되게 불리해져요. 그러면서 필리핀은 당연히 중국한테 밀리죠. 국제 중재 중에서도 필리핀이 약간 중재 기관에다가 호소를 해도 중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삼불 전략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삼불 전략. 불인정, 불참여, 불수용, 배째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필리핀한테 불리해져. 그리고 중재기관은 집행력 자체가 없어요. 니들 왜 출석 안 해? 출석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담당자를 잡아올 수도 없어. 그냥 배째라는 거야. 그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약간 충돌 유도형 작전이 있대. 뭐냐? 예를 들어서 상대국이 필리핀 이런 데가 아니라 일본, 미국, 집행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야. 강대국이야. 그러면 어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도발자 역할을 맡습니다. 고위 충돌 혹은 급선회 차단 항해를 해요. 충돌을 유도를 하는 거야 계속. 예를 들어서 아씨 여기 어선 있네 돌아가자. 그러면 얘들 저쪽으로 도네. 야 우리도 앞으로 가자. 막는 거야. 그럼 충돌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충돌을 유도하는 동시에 그 어선들 거기 있는 사람들 뭘 하냐? 계속 촬영을 해. 촬영을 해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촬영을 하면서 뭘 기다리느냐? 일본 함대 혹은 미국 함대가 중국 어선이랑 충돌할 것만을 기다려요. 그걸 찍어가지고 무조건 중국한테 유리한 부분만 컷 편집해가지고 그 장면들을 국제사회에 띄우죠. 그러면서 반일 여론, 반중 여론을 폭발시켜요.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데 군함이라고 민간인들 막 밀고 가도 돼? 이게 무슨 세계의 경찰이고 선진국이고 이건 그냥 폭군이고 깡패야. 반미, 반일 여론을 세계적으로 폭발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어선이 떠안아요. 근데 필요하면 중국은 어선만 희생시켜버리면 돼. 외교 채널로 사후 수습 그리고 덤탱이 씌우는 거 어선한테 씌우는 거야. 이런 작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작전이 있다고 합니다. 대만 봉쇄형. 자 이번에 동중국해에서 거의 진짜 수천 척의 배가 집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최고 단계인데 딱 목표가 그거야. 대만을 봉쇄를 시키면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천 척이 나란히 항해를 하면 상선들조차도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대만은 섬이잖아. 거기 물자라든지 무역 수입품이라든지 이게 물자가 계속 대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어선들이 그걸 아예 대만을 포위를 해버리고 상선조차도 대만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대만 경제가 아예 약 30% 내지 심하면 40%까지 꺾여버려요. 치명적입니다. 대만 전체가 휘청거리면서 대만은 오랫동안 버티지도 못해요. 어디서 집결하느냐? 위치는 대만의 북쪽, 일본 오키나와 방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에 집착하는 게 이쪽이 해역을 대만을 장악하는 순간 여기 해역들이 중국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진짜 일본 목줄 잡는 거랑 똑같아요. 일본의 그런 무역 상선들이 이쪽으로 다 지나가는데 이걸 중국에서 딱 잡아버리고 못 지나가게 한다? 와, 그때는 이걸 일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지금 니들이 대만을 건드리면 우리 건드리는 거랑 똑같다.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어선들을 파견해가지고 여기 일본에서 이렇게 대만 오는 이쪽 동중국해 이쪽 있잖아. 이쪽을 싹 다 포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들도 못 건너오거든. 그러면 대만은 점점 버틸 힘이 없어져요. 소모전이지. 몇 주 여기다가 다 이건 완전히 미국과 일본의 함정들을 차단해버릴 수 있는 작전. 그 작전.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어선 집결시킨 게 이게 두 번째잖아. 몇천 대씩 집결시킨 게 이게 두 번째고 군사훈련 진짜 군함들을 보여가지고 대만을 포위하는 걸 지금까지 한 두 번 했나 세 번 했죠.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 시뮬레이션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중국도. 근데 지금 중국이 이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아직도 이런 그냥 추측 단계예요. 만약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새로운 분석이 나왔다. 그럼 또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세요.
꼭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오늘 봤는데 재밌네 하고 지나가잖아. 다음에 님의 알고리즘에 제가 안 뜰 수도 있거든. 꼭 즐겨찾기를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대만과 중국 이거는 진짜 전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세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지만 또 이제 나온다면 또 제가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미국과 일본은 이런 방금 중국이 쓸 작전 3개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미국과 일본은 이 작전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싱크탱크들이 중국 공산당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버전으로 모의를 해왔는데, 이런 상황을 설마 예상을 못했겠어요? 다 예상을 했어요. 다 예상, 어선으로 저거 포위할 수도 있겠다, 우리 군함 못 지나가게끔. 다 예상을 했어.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싱크탱크는 어떤 전략이 있느냐?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 공산당이 해군, 공군, 해경 그리고 민간 선박까지 동원해 총동원으로 대만의 해상 운송을 봉쇄하는 장면을 여러 번 상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미국과 일본의 대만 지원에 주는 방해는 뭐냐? 핵심은 진짜 중국이 잘하는 거야. 느리고 끈덕지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작전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야. 중국은요, 만만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옛날에 중국 초창기에 시장 개방됐을 때 한국 사람들 중국 가서 사업하려고 많이 들어갔거든. 뭐 일을 안 해줘.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세워라 내워라. 나한테 좀 이득 있다. 그럼 조금은 해줄게. 없어? 그럼 해줄게 하고 안 해줘. 그냥 기다려. 난 시간 많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 중국이 제일 잘해. 그러니까 끝까지 끄는 거야. 시간을 끌어가지고 대만이 더 이상 이제 상선들이 안 들어오고 물자들이 고갈이 나고 에너지가 없어지면 대만 어떻게 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싱크테크도 얘기를 한 게, 현재 통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르면 법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미군과 일본 함대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첫 단계는 다른 수가 없대. 멈춰야 된대. 돌진을 못한대. 와, 여러분들 별 수가 없대. 일단 어선이 막아섰다. 멈춰야 돼. 그거 밀고 지나가잖아. 와, 그건 이제 그냥 뭐 국제재판 받는 거야 나중에. 그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세계의 죄인이 되는 거야. 마치 여기저기서 마치 김정은 마냥.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행동은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워싱턴이 내려야 하는 정치적 결정이에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보도를 받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대만 거기는 이미 중공이 막 침투하고 있어. 막 이제 막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대만의 정치인들 다 잡아가고 대만 정부 이제 중국이 막 장악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막 이제 접수하는 그런 막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랑 일본은 막 지원하러 갔는데 어선들이 막아서 있다? 일단 워싱턴에 보고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해야 돼. 정치적 결정이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국제법과 절차적 정의 원칙대로라면 미군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행동 전에 먼저 항로 통제를 선포해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군사적 금한 구역을 설정을 하고 민간 선박은 들어올 수 없다고 공표를 한 뒤에 민간 선박이 철수할 시간을 일정 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금한구역 설정하고 통보하고, 어선들은 여기가 이제 금한구역이니까 철수하세요. 중국 어선들이 참 말 잘 듣고 빨리빨리 철수해 주겠다, 그지? 예, 철수할게요 이러면서, 아이코야 우리 엔진이 고장났네. 아이고 암초에 걸렸어, 배가 안 가. 이거 다 중국에서 교육 받았을 거야. 안 움직이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미군이랑 일본 쪽에서 이걸 발표를 했어. 국제적으로 항로 통제 선포하고 금한구역입니다. 민간인들 나가주세요. 발표를 했어.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당연히 단호히 인정하지 않지. 아니 거기가 왜 금한구역이냐. 거기 중국 해인데. 중국 어선들 얼마든지 조업할 수 있다. 우리 인정 안 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인민들을 앞에 내세워서 인간 방패, 인육 방패를 그냥 세워놓는 거야. 그래, 니들 진짜 못 참겠으면 밀고 들어와. 그 어민들 싹 다 죽이고 한번 들어와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우리는 어민들 많으니까 니들이 죽인다고 해도 아깝지 않아? 민간인을 앞에 내세워서 인육 방패로 씁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 물러서죠. 그러면 진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야 밀어 해가지고 진짜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어선을 들이받고 지나갔다? 그러면 진짜 트럼프는 끝장나요. 그냥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라 진짜 테러리스트 혹은 도살자 트럼프가 되는 거야.
아무 명분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트럼프가 밀고 지나갈까요? 어민들을 체포한다고? 그 2000 진짜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중국의 절강성의 션먼강이라는 한 항구거든요. 한 항구에만 배가 몇천 척이 있어요. 한 항구에만. 근데 중국에 이런 항구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있을지 모르는데 졸라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나올 때 그럼 몇천 척이 아니라 몇만 척이 나왔다고 치자. 그걸 어떻게 다 잡아? 못 잡아. 중국의 인해 전술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옛날에 중국이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북한을 도와가지고 한국을 밀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인해 전술 바다 버전이야. 이게 인해 전술 바다 버전이에요. 이렇게 진짜 몇 줄 서가지고 10척, 15척씩 이렇게 꼭꼭 묶어가지고 같이 한 줄로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와. 어떡할 거야? 이게 지금 실제로 중국이 세우고 있는 작전이에요. 아니면 이런 훈련을 왜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이 어선을 밀고 갈 명분도 없고 그럼 그때 이렇게 만약에 진짜 미국이 이걸 밀고 나갔다 그럼 진짜 그건 전쟁이든가 아니면 진짜 미국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진짜 국제적으로 반 트럼프를 하는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트럼프를 끄집어 뜯고 막 난리도 아니지. 근데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민간 선박 동원 봉쇄는 지속성이 어렵다. 시간을 길게 끌 수가 없다. 어선은 연료와 보급이 한정되어 있어 바다에 머물다 보면 결국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어선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군함은 중국 어선이 교대하며 밀도가 옅어지는 틈을 타 봉쇄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근데 그 봉쇄가 안 뚫리면 이 말은 즉 못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왜 봉쇄가 안 뚫리는 줄 알아요? 배를 몇천 척만 내보낼까? 얘네 지금 항구에 몇만 몇십만 척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어선에 대해서 잘 모르죠. 보통 이런 아무리 어선이라도 나가서 조업을 하잖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조업을 해요. 그러니까 부식만 빵빵하게 챙겨서 나가잖아. 배후에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진짜 이 항구에 서 있는 몇십만 대, 몇만 대가 교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처음에 한 10,000대 깔고 그 다음에 한 달, 2주 한 달 뭐 이렇게 됐는데 야 교대해줘 이러면서 다음 10,000대 또 가고 그 10,000대는 또 돌아오고 이러면 틈이 없어. 근데 이게 길게 끈다? 이렇게 길게 끄면 어떻게 돼요? 이미 뭐 중국은 대만 흡수하고 끝났지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요 이 적벽대전 해상 적벽대전 이거를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독하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규모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이건 지금 10몇 대밖에 안 되잖아. 제가 많이 본 거는 한 20몇 척, 30척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서로 헛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지어요.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 근데 봐봐 여러분들 여기 요 사진을 보면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면 앞에 지금 쾌속정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불법 어선들이고 지나가고 있고 요 앞에 이게 해경 쾌속정이야. 이 위에 타고 있는 분들이 다 해양경찰 특수부대원들이에요. 다들 뭐 특전사 출신에다가 뭐 HID 출신에다가 뭐 어디 특수부대 출신 다들 진짜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 쾌속정에 몇 명 정예 요원 타가지고 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쾌속정이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도 여기 타봐서 아는데 그물을 어망 있잖아. 생선 조업할 때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이 앞에다가 쫙 깔면서 지나갑니다. 그물을. 그 어망을 이 앞에다가 쫙 깔면서 지나가면 이 어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배에 엔진에 걸려요. 이 배에 엔진에 걸리면 이 배들이 더 이상 못 가잖아. 그때 이 배를 견인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작전이거든. 그래서 이 어망이 이 배에다가 걸리게끔 앞에다가 쫙 깔아버립니다. 프로펠러 걸리게. 그렇지. 그게 엔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때 상황실에서 얘네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듣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전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얘네들 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척으로 이렇게 줄을 세웠다 치자. 그럼 거기 우두머리 새끼가 한 명 있어. 걔는 진짜 제갈량급이야. 진짜 이런 뻥안 치고 걔가 무전을 돌립니다. 야 13579 엔진 꺼 24890 엔진 계속 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짝수 배든 엔진을 꺼버리고 홀수 배는 엔진을 계속 가거든. 그러면 어망을 딱 풀잖아. 그러면 어망이 13579에만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엔진이 고장 나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어망이 딱 지나갔다. 그럼 그때 엔진을 바꿉니다. 자 24890으로 달리고 13579 빨리 수리해. 그러면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수리를 해. 뭐 어떻게 수리하는지 모르겠어. 와 나 그걸 들으면서 나 소름 돋았어.
진짜 영화 적변대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또 해경 쪽에서 야, 이 팀 투입해. 그러면 또 막 어망을 또 뿌리고 다 갑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서 전투 함정들이 이 쾌속정이 이 양쪽에서 막 붙어요. 막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타려고 붙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배가 지금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럼 배 한 척당 선원이 10명이라고 치자. 그럼 이 10명들이 다 이렇게 10명 자기 배에만 있을까? 아니야. 양쪽으로 흩어져요. 그러면 이쪽 양쪽 배에 한 3, 40명씩 있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뭘 하느냐? 이 옆에서 막 특전사들이 막 손발 겁나 빨라. 진짜 날아다녀. 막 급을 잡으면 막 바로 날아올라가. 그래가지고 바로 제압해버리거든. 그런데 못 올라가게끔 한 3, 40명이 거기서 막 삽이랑 곡괭이 가지고 막 옆에서 막 치고 있고, 멀리 있으면 짱돌 있잖아. 그 그물을 가라앉게 하는 그 쇠돌이 있어요. 그물에 다는 거. 그 그물로 멀리 있는 애를 막 던져. 막 쾌속종이 온다. 그럼 막 던져요. 더 가까이 붙었다. 삽이랑 곡괭이로 막 머리고 나발이고 막 쳐. 못 올라오게. 아이씨. 와, 진짜 그거 보고 있잖아. 진짜 그냥 총으로 갈겨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절대 실탄은 못 쏴. 그건 이제 외교 문제가 되니까 실탄은 절대 못 쏴. 그럼 물대포를 쏴. 물대포도 안 돼. 여러분들 진짜 해양경찰 목숨 걸고 단속해요.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막 병원에 6년 반년 동안 막 입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분명 나 군생활 중간에 봤는데 다쳐가지고 입원했는데 나 제대할 때 봤어. 막 입원해가지고 막 1년 동안 이렇게 있는 해양경찰도 있었어요. 진짜 그거 보고 있잖아. 개 열받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거를 못 잡아. 근데 얘네들은 천천히 앞으로 가요. 엔진 고장나면 고치고, 안 고장난 엔진 한두 개 켜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갑니다. 어차피 니들 나 가지고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EZ 해를 넘어가지고 중국 해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해양경찰이든 우리 해군이든 더 이상 못 쫓아가요. 진짜 옛날에 큰 작전인데, 제주도, 그 다음 뭐 여수, 군산, 인천 여기서 해양경찰이랑 해군 합동해가지고 얘네들 잡으려고 이 새끼들 진짜 그때 진짜 한 함장이 빡쳐가지고, 그 함장이 제주도 어떤 함의 함장이었는데 좀 이게 세력이 있어. 좀 이렇게 짬밥도 있고, 군산 해양경찰, 인천 해양경찰 다 연락해가지고 야, 출동한다 할 수 있는 새끼들 다 나와. 이렇게 해서 개빡친 거야 진짜. 이 새끼들 내가 안 잡으면 나 진짜 오늘 포기를 안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해군 몇십 척이랑 뭐 해군 10척, 해양 함정 뭐 10몇 척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0척이 이걸 따라가다가 결국 그걸 실탄은 못 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못 잡았어 결국.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중국 해역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진짜 막 이 쌍욕을 거리면서 와 존나 열받는다. 진짜 이러면서 보고 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그때 그 중국 어선에 있는 어민들 애들 있잖아. 걔네들 그 배 뒤쪽으로 딱 와가지고 우리 보면서 못 잡았지? 병신 새끼들 이러고 있어. 진짜 군생활 하면서 제일 열받았어. 고참한테 처맞든 상관없었거든. 아 이게 군대구나. 와 저게 제일 열받았어요. 아 지금도 생각하니까 어이씨. 자, 그리고 또 싱크탱크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인 방식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긴 뭐 전쟁이 시작됐어. 대만, 중국이 대만 막 침공하고 있어. 그리고 막 미군이랑 일본이 막 지원을 갔는데 민간 어선이 들이막았어. 그럼 그때 그 해역에다가 미군이 좋은 장비들 많잖아. 아까 누가 얘기했어. 그 교란? 전자전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통신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뭐 EMP나 뭐 이런 거 전자통신파들 이런 거 다 끊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그 중국 어선들 사이에 연락을 못하게 하고 그냥 완전 그냥 먹통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어선들이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주 정말 복잡한 통신이 필요해요. 거기 진짜 우두머리 어선 선장들이 있다니까. 이런 선장들은 진짜 애들 진짜 제갈량이야. 배 움직이는 방법, 뱃길, 배 묶는 타이밍, 야 어디로 붙여 뭐 이런 거 겁나 얘기해요. 저걸 이 새끼는 어떻게 다 외우고 있지 싶어 진짜. 근데 만약에 통신을 교란한다면, 통신이 안 된다면 이런 인간 방패들, 인육 방패들, 중국 인민 방패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아마 못 붙고 하니까 스스로 흩어져 버리거나 완전 이제 틈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가 크대요. 예를 들어서 뭐 어선들이 뭐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들끼리 막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람들도 다치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중국은 또 명분이 생겨요. 중국 공산당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미국이
미국이란 나라가 민간인들 상대로 군사급 전자기 교란을 했네?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다 지금 부딪히고 난리가 다치고 막 죽고 난리 났어. 이게 미국이야. 민간인들 상대로 군사작전을 실행했네?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진짜 명분이 생기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국의 댓글 부대를 바로 출동하지. 유럽 언론, 미국 언론, 뭐 전 세계 언론으로 미국이 얼마나 민간 선박을 학대를 했는지, 비인간적인 작전을 취했는지 이걸 막 사진, 언론, 뭐 댓글 막 띄워요. 그걸 노리는 거야, 중국은. 열받네. 생각할수록 졸라 열받네. 그러니까 이 민간인을 이용한 어선 장벽, 어느 정도 이제 길을 막을 수 있고 국제 개입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 왜냐면 이건 전쟁이잖아. 군사작전이잖아.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은 이래요. 이 어선의 전술은 처음 몇 주 동안은 효용이 가장 크지만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도 약해진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몇 주라는 시간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대만에게는 이미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거지. 중국이 인육 방패를 바다에다가 깔기 전에 미리 미군과 일본이 가서 미리 가 있는다.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중국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그리고 1월 2주 뒤에 한 1월 8일인가 그때 또 한 번, 두 번에 이어가지고 2주 간격으로 두 번에 이어서 어선 1,400척, 2,000척 이렇게 해가지고 전형을 짜고 훈련을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훈련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작전을 실행을 했으면 미군이랑 일본은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중국의 이런 거대한 해상 장정, 해상 벽 이걸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미군과 미군이든 일본군이든 미군이죠. 일단 미군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최악의 상황도 예시로 드러났는데,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중국이 대량의 어선을 모아가지고 해상 장벽을 구축하는데 일단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쉬운 게 일단 두 번 훈련을 했잖아. 다 성공을 했어. 1,400척이랑 2,000척으로 다 막아버리잖아. 오케이, 일단 구축하는데 성공을 했어. 실제 전쟁이 되면 한 3,000척, 4,000척 충분히 해. 왜냐면 얘네들 항구에 내가 봤을 때 수십만 척은 있어요. 어선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정보로 제때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야, 중국이 지금 대만 침공한다고? 이제 알고 나서 해상 장벽이 다 쳐진 후에 이제 미군이랑 일본이 갑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야. 정부의 의사결정도 늘어지고 그러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떤 군사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이건 너무 불가능한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공군 지원?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뭐 민간 어선을 밀고 가든지, 진짜 필요하다면 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군함이 들어가야 뭐 작전을 펼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 난이도는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보다도 더 클 수도 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이미 2년 넘게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특히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은 엄청난 피해를 치르며 매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일본 본토 상륙을 피하고 막대한 희생을 막으려면 비상한 수단을 써야 된다. 그게 뭐냐? 원자폭탄 투하야. 미국 민심 차원에서 통고가 가능했어. 그때 미군들이 희생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원자폭탄 투하하자. 일본은 계속 불항복.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일본 본토에 대규모 전략 폭격이 있었고, 특히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버티면서 항복을 하지 않으니, 야, 이거 원자폭탄 말고는 답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자, 투하가자 하고 결정을 딱 내렸잖아. 충분한 명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아 떨어졌어. 근데 지금 이거는 중국과 미국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중국 어선 대군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미국이, 야, 이거 비무장 민간인, 야, 어선 밀고 가! 야, 지금 급하니까 어선들 상환하지 말고 밀고 가! 그러면 최소 어민들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많게는 몇백 명, 진짜 수백 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군함이 밀고 들어가면 어선들 당연히 힘을 못 쓰겠지. 그럼 어선이 박아가지고 파괴되고 막 어민들 바다 안에 빠지면 뭐 죽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군은 비무장 민간인에게 먼저 손을 대야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 직면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정치적 뒷감당, 그거는 미국의 어떤 지도자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막 나가는, 정말 강경하잖아. 트럼프도 이거 감당 못한다 라는 분석이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아예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열심히 전 세계들을 상대로, 특히 중국의 세력이 뻗어있는 나라들 상대로 계속 제재를 하는 거야. 베네수엘라, 이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중국의 왼팔 오른팔들이거든. 얘네들을 잘라버려야 중국이 아예 이 일 자체를 꾸밀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갔을 때 미국한테 엄청 불리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폴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뭐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어. 근데 제일 좋은 결과는 뭐느냐? 중국이 아예 에너지가 고갈되고 경제적으로도 고갈되고 중국이 아예 대만을 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중국이 에너지가 없으면 중국이 군함들 출동 못 시킵니다. 중국에 지금 비축해 있는 그런 석유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자원으로는 대만을 침공 시에 많아봤자 3개월밖에 못 버틴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석유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끊어버리면 중국은 아예 대만을 침공할 생각조차 못해. 그게 베스트야. 그러니 최선의 해법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 상황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거.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점들이 나라를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대. 서로 그래? 야, 그냥 시간 싸움 가는 거야. 서로 그냥 마찰 최대한 피하면서 서로 그때는 이제 소모전이지. 에너지 싸움. 실제 전쟁은 안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도 함부로 대만 가서 유혈 사태를 유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건 또 다른 얘기야.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유혈 사태를 일으켜. 지금 이란처럼 진짜 막 민간인들을 거의 막 쓸어버리다시피 죽여버린다. 그때는 또 미국한테는 또 다른 명분이 생기지. 그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중국도 그걸 예상했을 거 아니야. 중국도 민간인을 안 죽이면서 그냥 소모만 해. 어선이 일단 막고 있으면서 상선도 대만으로 못 들어가니까 대만은 어차피 상선이 못 들어가면 오랫동안 못 버텨. 그럼 나중에는 대만 안에 먹거리도 사라지고 에너지도 없어지고 그럼 대만의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겠지. 먹거리도 없어지고 배가 굶게 되고. 그런데 대만 안에는 반은 대만 독립파가 있지만 또 반은 친중파가 있어요. 그 친중파들이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해가지. 아니 이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냥 중국이랑 가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리전이 되는 건데 여기도 왜냐. 대만은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대만 안에도 친중파가 있어요. 중국 간첩 대만 안에 겁나 많습니다. 저번에 다뤄드렸잖아요. 그 지금 대만의 총통 라이칭더 옆에서 같이 2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중국의 간첩이었어. 20년 동안을 함께 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쳐넣었잖아. 그 기사 크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으로 펴지냐면 경제전과 심리전이에요. 대만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왜냐 상선이 못 들어가니까. 상선이 못 들어가는 순간 대만의 경제 한 30-40%는 바로 꺾인대.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을 가동하는 거지. 니들 중국 없으면 안 된다. 봐라. 지금 일본이랑 미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니들한테 양식을 주고 니들한테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거는 공산당밖에 없다. 이러면서 앞에서 막 고기 굽는 거야. 야 니들 먹고 싶지 않니? 포기해. 그러면 니들 이제 먹을 것도 없잖아. 야 중국에 먹을 거 많아. 진짜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상황이 오면 안 돼. 만약에 그 상황이 왔어. 그럼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도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겠지. 고민거리잖아. 아니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지.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조차도 안 돼. 그런데 미군 기지가 또 한국에 있네. 그러니까 그때 한국도 어마어마한 이 실험에 빠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중국이 뭐 대만 침공이고 나발이고 그거를 하기 전에 그 생각을 아예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중국은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아예 대만을 칠 수 없어야 돼. 그게 세계 평화야. 과연 이거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러분들 미국도 우파 정권이 있고 좌파 정권이 있잖아요. 바이든 때는 좌파였고 지금 트럼프는 우파잖아. 근데 여러분들 걔네들은 목적은 똑같아. 미국이 잘 살아야 되고 적은 중국이야. 그 방향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과연 지금 트럼프처럼 이렇게 강경하게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민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중국은 돈과 에너지를 미친 듯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은 쓸어 담지, 금 쓸어 담지, 석유 수입 미친 듯이 하지. 그리고 중요한 국가 산업들, 로봇, 군사, 무기 뭐 이런 것들, 드론 이런 것들 계속 발전시키고 만들어내지.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하는 거야. 중국 정부 돈 많아. 하지만 중국 빚도 많죠. 그러니까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요즘 그런 기사 보이죠. 중국의 지금 도시가 얼마나 썰렁하고 도시 경제가 얼마나 안 돌아가고 자영업자가 얼마나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중국의 빚이 8경이다 뭐 이런 얘기 기사들 많이 보셨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거 개의치 않아. 일단 정부가 돈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죽든 뒤지든 상관없어. 공산당 당원들이 있고 공산당 당원에 충실히 충성을 바치고 있는 군인이 있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쓸 드론 무기든 항공모함이든 뭐든 무기들은 우리가 빵빵하니까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 거야. 국가 산업에만 투자해. 국방, 우주 항공, AI, 로봇 이런 이야기, 이런 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미국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다들 진짜 미국이 깡패고 미국이 뭐 어떻게 나쁘고 미국이 어떻게 나쁘고 중국 정부는 그런 깡패짓 나쁜 짓을 모르게 해. 뒤에서 하고. 만약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지 않잖아. 중국의 그런 진짜 보이지 않는 세력, 중국이 이 전 세계를 먹어버리는 그 야심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아무도 몰라. 그걸 제일 빨리 눈치챈 게 미국이고. 왜냐?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패권을 잡으려 하는 게 중국 목적이잖아. 그럼 미국이 그걸 알게 됐고 미국이 중국을 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일본도 알고 유럽도 이제 알게 되고 유럽도 이제 처음에는 차이나만이 좋았지. 차이나만이 받다 보니까 같이 중국이랑 뭐 이렇게 무역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와 이거 유럽의 다양한 중요한 인프라 중국이 다 사갔네. 야 뭐야. 야 이거 뭐 차이나만이가 없으니까 거의 지금 뭐 중국산이 없으니까 나라가 안 돌아가네. 와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너무 많은 카드를 쥐고 있네. 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중국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아프리카 동남아는 모를까? 다 알지. 아는데 거기는 지금 입장이 중국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눈치 안 보잖아요. 대놓고 그냥 국가 수상이 대놓고 시진핑 디스해. 네가 뭔 씨발 국가 원수야. 네 깡패지. 이러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해. 싱가포르는 아쉬운 게 없거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간에 끝까지 전쟁한다. 끝까지 싸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어떤 대가를 치르는 간에. 근데 중국 인민들은 아직 그걸 몰라. 대가가 지들이라는 것을. 대가가 뭐야? 국민의 생명이야. 그 대가 얘기하는 거야.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땐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것도 놔두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뒷작업 칠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유럽 쪽에서도 이때까지 중국한테 당해왔듯이 그린란드도 당하겠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의 중요한 인프라가 다 중국한테 넘어가 있어. 미국의 그 파나마 운하처럼. 파나마 운하는 원래 미국이 운영하던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기업이 그걸 가져가게 됐잖아요. 물론 지금은 미국이 그걸 다시 가져왔지만 그 어느 순간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야. 일단 나라 우리 1대1로 하자. 우리 1대1로 같이 우리 성장하자. 오케이 우리가 투자할게. 니들 뭐 필요한데? 니들 뭐 기차길 필요해? 고속철 필요해? 공항 필요해? 항구 필요해?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돈 없어? 괜찮아. 우리 돈으로 먼저 해. 우리가 일단 돈 다 써줄게. 돈 다 해주고 니들이 나중에 갚아.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줬는데 그 이자를 못 갚아. 그 나라 정부가. 이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오케이 그러면 그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1대1로라는 명목하에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의 중요한 인프라를 중국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들 유럽도 많이 당했어. 검색 한번 해봐. 유럽도 어디 한군가 어디 한 개 넘어갔어. 그런 식으로 그린란드의 인프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진짜 전 세계의 안 그래도 그린란드에 지금 희토류 자원이 그렇게 많다고 나오는데 그것까지 마저도 중국이 차지해. 그리고 중국은 그 정제 기술이 있잖아. 그것까지 중국이 정제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전 세계의 희토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떤 짓거리를 또 하겠어.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꾸 제가 무슨 미국 빠가 아니고 미국을 빠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일하는 스타일을 너무 잘 아니까. 미국은요, 트럼프 보세요. 겁나 깡패처럼 나오죠. 세게 나오죠. 하지만 항상 협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카드를 던진다라고 너한테 얘기를 하잖아. 관세 20% 인상할게, 100% 인상할게. 이걸 얘기한다는 거는 니도 너희 카드를 내봐라 이 뜻이야. 결국은 협상할 여지를 주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거든. 중국이 무서운 거? 뭘 하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뒤에서 은근슬쩍 도둑질을 해가지고 뒤통수를 쳐버려요. 뭐야, 이게 언제 네 걸로 넘어갔지? 야, 협상하자. 아니, 뭔 협상을 해. 이거 이미 우리 건데. 이게 중국이 일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중국은 그런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아무리 깡패같이 굴어도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100배 1000배나 협상을 하고 카드를 던져주잖아. 그럼 뭐 이런 조건, 그러면 뭐 이걸 네가 원한다면 오케이, 이거 넣어주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져갈게. 협상을 가능해. 근데 중국은 협상 따위 그런 게 없다니까. 중국이 훨씬 더 무서워요. 얘네들은 조용히 너 몰래 움직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옛날에 그 미국이랑 이란이 그런 이제 비핵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란이 핵무기 안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너희 그 핵시설에 우리 CCTV 달자. 미국이 CCTV를 달고 우리가 감시할게. 니들 핵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딜을 했잖아요. 이게 딜이야.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란이랑 딜을 해가지고 CCTV를 달고 뭐 감시체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우리 지내자. 이게 딜이잖아. 중국은 CCTV 어떤 식으로 달아? 그냥 중국산 CCTV 막 수출해. 우리 거 기술력도 좋고 싸요. 다 수출하다가 지들끼리 몰래 훔쳐보잖아. 어느 게 더 무서워? 전 세계적으로 막 중국산 CCTV를 다 수출해. 군사에도 쓰이고, 뭐 기업에도 쓰이고, 뭐 로봇 청소기에도 쓰이고, 뭐 여기저기 다 중국산 CCTV를 써. 근데 지들은 거기다가 이상한 장치를 한 개 심어둔 거지. 중국에서 다 훔쳐볼 수 있는. 어떤 식으로 CCTV를 까는 게 나을까? 미국이야, 중국이야? 얻은 게 더 무서워요. 답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맨날 방중. 그리고 중국은 최대한 안 묻는 게 좋다. 물론 뭐 중국이랑 적대적으로 지낼 필요도 없어. 옆나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잖아. 맞아. 그렇다고 중국이 너무 많이 이렇게 뭔가 스며들어 있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중국의 뭔가가 한국에 많이 뭔가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최대한 안 스며들 수 있게 할 거는 안 스며들게 하게끔 막아야 돼. 여러분들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관련돼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오늘 저희 컨텐츠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시선이 있었구나, 이런 시야가 있었구나,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싶으시면 꼭 즐겨찾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봤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내일 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제 유튜브 영상에 조회수를 보면 그래도 제 유튜브 평균 조회수가 그래도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통계를 보면 그 중에 반은 구독자가 본 조회수고 반은 비구독자야. 그냥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보세요. 댓글도 쓰시고 소통도 하고.